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수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 방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피해 보상과 관련자 처벌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공약을 파기한다면 민주당만이라도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벌침으로 통증 치료 시술을 받은 40대 여인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숨졌습니다. 매각을 앞두고 있는 광주은행의 당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이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해상 방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피해 보상과 관련자 처벌에 대한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원유 유출 사고 현장의 위성사진. 사고 초기 바다 전체에 번진 검은 기름띠는 어느 정도 사라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신덕마을과 만성리 등 전남과 경남 27곳의 해안 지역에서는 여전히 방제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표면 아래에서 기름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 언제쯤 방제가 완료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수시 한 3개소, 남해군 한 20개소, 광양, 하동군을 포함해서 27개소에 일 한 3천여 명을 동원해서 해안 방제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피해 보상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적지 않은 논란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보상 주체 명문화를 둘러싼 의견 대립은 여전하고 피해가 여수와 광양을 넘어 경남 남해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협상단 구성과 전체 피해액 산정만 해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각 시, 군, 수협, 그다음에 어업인 대표들을 통보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을 토대로 해서 피해 조사를 어떻게 할 건지, 조사된 내용을 어떻게 사정을 해갈 건지, GS는 어떻게 할 건지들을 논의를. 안전 속도를 넘겨 운항한 이유, 예정 시간보다 1시간 정도 빨리 부두 접안을 시도한 배경 등 도선사와 선박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닌 제2의 사고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GS 칼텍스 측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국세청이 여수 기름 유출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에 나섭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여수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식업과 유통가공업, 음식, 숙박업자를 대상으로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 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하고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앞당겨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성 대통령과 여성 장관이 배출되는 등 사회 곳곳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과 능력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에서는 여성 공무원들이 여전히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건소장이 안부를 묻고 환자들을 직접 치료실로 안내합니다. 2년 전 승진한 박병혜 보건소장은 진도군청에서 유일한 여성 사무관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여성 소장이기 때문에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직으로는 전남에서 처음으로 서기관을 단 조길자 과장. 추진력과 섬세한 일처리가 강점입니다. 부드러움과 실력 이렇게 갖추고 있으면 어디서든지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빛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하지만 이처럼 여성 공무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간부급 공무원이 최소 40여 명에 이르지만 해남과 진도군 등은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1명뿐입니다. 전라남도 역시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34명으로 전체의 7.3%에 불과합니다. 다양한 부서를 거쳐야 업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데 상당수 여성 공무원은 민원, 복지부서에 주로 근무합니다. 결국 업무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승진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검증이 된 사람들은 과감하게 쓸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여성 간부 공무원 임용 목표제 도입을 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성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기초선거에서 공천을 하지 말자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공천제 폐지 공약을 파기하더라도 민주당은 무공천 선언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기정 의원도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만이라도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하지 않아야 혁신 노력의 진정성도 인정받을 수 있다며 당 차원의 무공천 선언을 제안하는 등 당내에서 무공천 주장이 확산되고 있어서 향후 선거 판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이 오늘 광주역에서 당원 결의대회를 열고 내란 음모 조직 사건을 규탄하고 국정원의 해체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당원들과 함께 내란 음모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박근혜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금남로까지 가두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벌의 침을 이용한 봉침 시술을 받던 40대 여성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다가 숨졌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봉침을 맞는 분들이 많은데 봉침은 독성이 강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평소 무릎 관절이 안 좋았던 49살 홍모 여인. 벌침이 통증을 줄여주는 데 좋다는 말을 듣고 친구의 아파트에서 벌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흡이 빨라지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어깨와 무릎 등 7군데의 봉침을 맞은 홍 씨는 알레르기 반응 등이 나타나 병원 응급실로 급하게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홍 여인이 벌독 알레르기 반응에 의한 쇼크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 여인에게 벌침을 맞은 친구 51살 남모 씨는 의료 면허도 없이 시술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피의자 혐의에 대해서는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으로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벌침은 한방치료법의 일종으로 벌침에 있는 독이 염증을 제거해주는 소염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벌을 잡아 아픈 부위에 놓기만 하면 시술이 끝날 정도로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에서 추출한 정제되지 않은 독을 사람의 몸에 바로 주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침은 의료인만 시술하도록 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제를 통해서 유해한 성분은 걸러내고 무해한 성분을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또 희석을 통해서 아주 적은 용량에서부터 면역 반응을 먼저 체크를 하고 작은 단계에서부터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학 지식 없이 함부로 사용되는 벌침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지산동 일부 지역에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추위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어젯밤 9시 30분쯤 광주시 동구 지산동 일대 상가와 주택 200여 가구에서 갑자기 정전이 발생해 40분 동안 상인과 주민들이 난방과 온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은 변압기에서 고장이 발생하면서 정전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앞두고 있는 광주은행의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이 발표한 경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은행의 영업이익은 1,041억 원, 당기순이익은 78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과 비교했을 때 각각 43.6%와 43% 줄어든 규모입니다. 철도 테마 관광이 전남 동부권의 핵심 관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차별화된 철도 관광 상품 개발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여수엑스포역을 오가는 남도해양 관광열차. 영원함 관광지를 모두 둘러볼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운행 5개월 만에 12,0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엑스포 개최를 했었잖아요. 그때 원래 오고 싶었는데 숙박시설이랑 기차시설이 다 매진이 됐어가지고 못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오게 됐어요.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여수를 테마로 한 철도관광 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한국철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역사문화 패키지 철도관광 상품과 여수의 테마 관광열차 등 2가지 철도관광 상품을 올해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거문도 백도 1박 2일, 여수항 로맨스 투어 등 5개 상품을 연계해 2억여 원도 지원합니다. 철도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고 우리 여수시는 전라선의 종착역입니다. 따라서 손쉽게 여행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품을 구성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한국철도공사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순천시도 오는 4월 순천만 정원 재개장에 맞춰 관광열차와 연계한 상품 개발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열차 이용자에게 순천만 정원 입장권을 할인해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간읍성과 서남사 등 기존의 관광 코스는 물론 장터를 철도 테마 관광에 접목시킬 계획입니다. 테마가 있는 철도에 엑스포도시 여수와 정원박람회 도시 순천에 차별화된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